자, 시청자 여러분, I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19일 1시 24분인데요. 지금 마이너스를 떨어지고 있었긴 한데, 아까 전에 양봉 전환을 했었던 타이밍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SKT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CB 발행이 저번 주에 이가 나왔는데 관련된 내용들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제 타점을 보내드립니다. 이제 타점이라는 게 뭐 이제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비중 이 정도를 이 정도에서 매수할 거고 저 정도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라는 제 타점 그걸 이제 공유해 드린다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ICTK 같은 경우는 SK 사태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왜 나왔냐 시간대를 보시면 기억을 해보세요. 이제 1분봉 봤을 때 양봉 전환을 했던 게 이게 장대 양봉으로 보이는 분봉 요게 이제 11시가 넘어서였죠. 왜 올랐을까? 뉴스를 보시면 SKT 해킹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속보로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조사 결과 발표라고 했는데 2차 조사라는 게 이제 파이널 조사, 그러니까 최종이 아니라는 걸 보면 한 번 더 결과 발표가 있을 거라는 얘기라는 게 암묵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얘네가 보면은 서버가 원래 이제 5대였다고 했는데 이제 총 23대로 해가지고 18대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악성 코드도 25종까지 늘어났다고 하고 근데 이제 SK텔레콤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말고 다른 데에도 다 유심히 들어가니까 이걸 합쳤을 때 이제 저 정도 숫자인 거지 저거보다는 좀 적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저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 2주가 넘게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유심카드 왔으니까 교체하러 오라고 왔는데 글쎄요, 이제 SKT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위약금 문제라든지 뭐 보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털린 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긴 하죠. SKT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애지간하에서 안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뉴스 때문에 보완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좀 더 털렸다고 하니까 얘가 조금 반응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봉을 해주고 있지만 꼬리를 또 달아주고 있는 모습 그렇다는 거는 다음 뉴스가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라는 세력주의 조건 2번을 예상을 조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밑에 추세선도 좀 늘려놔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매도한 다음에 가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12 발행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그거죠. 전환사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5월 16일 날 보시면 16시부터 해가지고 21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 발행이지 12 전환이 아니잖아요. 전환 사채를 갖다가 발행을 했어. 그러면은 A라는 애가 12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가 전환을 할 수 있어. 뭐로? 주식으로. 채권인데 이거를 전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널 갈 수 있어. 대신에 어떤 기간 동안에 넌 이걸 매도를 못해. 매도를 못한다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뜻인데 얘가 오케이를 했다는 뜻으로 그게 210억 규모 얘가 지금 봤을 때 시가총액이 2,300억 어제로 얘기했을 때 보면은 지금 거의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12 발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거를 발행한 목적 자체가 보안기업 전략적 출자 목적이라 해가지고 뉴스를 찾아보면 어떤 회사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얘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PQC 포진 활동을 통한 중장기적 성장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요거 말고 링크가 있는 뉴스를 보게 되면요. 제로금리 12 발행 성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로금리 그러니까 12를 발행을 해서 누군가가 12를 받았으면은 그거를 보유하는 기간 언제까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까지 했을 때 이자 소득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시비를 받았어. 근데 주식으로 변환하기 전까지 이제 이자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수익이라는 게 구조가 있어야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210억 규모의 5회차 시비 발행을 했는데 표면 이자율하고 만기 이자율이 모두 0%야.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맞거든요. 이렇다는 건 별도의 이자 부담이 없는 조건이다라는 뜻은 투자한 애들이 얘네래요. 투자자, 이연자산운용, 레이크 자산운용, 리은 자산운용, 파인밸류 자산운용 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얘네는 이자를 안 받고 대신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수익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가격 자체도 발행 주식수의 8.19%나 되긴 하는데 4년 만기 전환가액이 17,500원이야. 지금 얼마죠? 17,230원이거든요. 4년 뒤에 뭐 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뭐 요동을 치긴 하지만
관련돼가지고 이 가격보다 높을 거다라는 거고, 이것도 전환가액이라는 게 정해진 게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유동성 있게 정해진입니다. 그게 보면은 전환가액의 70%인 12,274원까지 뭐 이렇게 대충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이자가 빵 프로인데 얘네가 210억 규모에다가 투자를 했다. 근데 주식을 전환했을 때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4년 만기야. 이렇다는 거는 ICTK의 주가 성장성을 높게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ICTK의 명분 자체는 양자 보안이라 관련돼 말씀드렸고요. 양자 컴퓨터가 뭐 지난 영상에서 양자 카메라, 양자 보안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문과 수준의 내용으로 좀 풀어드렸죠.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큐비트가 점점 올라갈수록 얘네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보안적인 부분에 대 있어가지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요즘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QC라는 게 새로운 양자 보안 형태의 칩이라는 건데, 요거가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고,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뭐 기존에 뭐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를 단계적으로 폐기를 하고 이걸로 전환을 슬슬 할 거거든요. 몇 년도에 3년에 걸쳐가지고. 이것도 제 ICTK 전 영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자 컴퓨터가 능력치가 올라갈수록 보안에 위협을 받는다 했는 거는, 이건 다시 말해 뭐예요? 양자 컴퓨터의 해킹 능력, 그러니까 뭐 사실 보안을 뚫는 능력이라고 해야죠. 해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보안을 뚫는 능력을 막아줄 수 있는 건 또 다른 양자 컴퓨터만 가능하다라고 산술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아이언맨에 나왔던 엄청난 AI 누구예요? 자비스라고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자비스가 맘먹고 해킹을 한다 그래. 그러면 얘를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자비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치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능력이 되고, 반대적으로 보안적으로 성장을 시켜놔서 기술 개발을 해놔야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SKT 사태 관련돼 가지고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이 내용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 ICK는 아마 세력주의 조건 2번인 자리를 지켜주는 과정에서 16,006을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12 발행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것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뭐 당장 4년 만기고 당장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2 전환이 아니라서 주가에 뭐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부분에 영향은 없었지만, 일단은 210억 원이라는 8.19%의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주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통 비율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호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얘네가 이렇게 받은 돈을 가지고 보안적인 솔루션을 조금 더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적성이 뚜렷하게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것 같고요. 이것도 다 하나하나가 ICTK를 핸들링하는 세력의 조건 3번, 재료의 형태를 포장하는 게 뉴스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는 기업 쪽에서 하는 거지만 그 기업 쪽에서 내보내는 뉴스의 형태, 그런 것도 IR팀에서 알아서 잘 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디테일, 어차피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분의 지속성을 체크를 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2번을 잘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하나 정도 더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약 정리 때 말씀드리고요. 구독자님들은 요거 다 아시니까 바로 요약 정리로 넘어가시고, 새로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수급대장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주식할 때 절대 모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요약 정리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하셨으니까 지금 2번이 어떤 자리인지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대 양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ICTK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 대선 후보, 대선 토론이 있었죠. 경제 파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경제 라이브로 다 보셨나요? 라이브로 다 보고 있었는데 경제 관련된 얘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고요.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후보들이 내 공약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뭐 1분 30초의 시간 그리고 6분 30초 동안 서로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다 봤을 때 좀 많이 부족하긴 하더라고요. 뭐 토론인지 좀 뭔가 좀 부족한데 제대로 된 토론을 멋있게 봤으면 좀 우리나라 정치도 좀 좋겠네라고 하겠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하여튼간에 뭐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23일에는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때 또 사회라는 이슈로 아니지 사회라는 카테고리로 또다시 이렇게 대선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SKT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 따질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공약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SKT 사태 관련돼 가지고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그래도 이준석이 지금 이공계가 나와가지고 기술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보다 많이 아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다른 후보들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게 섹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경제 얘기한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서 일단 이슈가 될 수는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려보고 조금 지지부진한 캔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최종 조사가 언제 발표가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오늘 2차가 나왔으니까 이 최종 같은 경우도 5일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지. 다음 주 안에 나오겠지. 이번에 사태가 발생하고 저도 2주 넘게 유심카드 기다렸으니까 1차가 나오고 2차 나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서 일단 ICTK가 개별적으로 이슈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요거랑 연결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세력주의 조건이 2번인 자리를 계속 안 지켜주면은 안 되고 이평선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 위에 추세선이랑 헷갈려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20선, 10선, 5일선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60선도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밑에 있으니까 지지선이고 위에 있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추세선인데 보면은 건드리고 있죠. 요거를 돌파해서 지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2만원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거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를 기다려보고 시비 발행이란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봤으니 일단 악재는 없다. 자리만 잘 지켜라. 특히나 지금 지수가 이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지금 뭐 떨어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89% 아주 존나 떨어지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잘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장 막판에 갑자기 우리가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장대 운봉이 퍽퍽퍽 떨어지지 않는다면 세력들이 핸들링을 할 거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ICTK 영상 계속 챙겨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번호는 여기고요. 제가 타점 나가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매도를 여기서 하라, 매수를 여기서 해라. 이거는 손절이다. 이건 익절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 가격대에서는 이 정도 매수를 할 거고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매도를 할 겁니다라고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제 타점 공유해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